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유엔이 한국의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졌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탈북민을 강제로 추방하지 말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탈북민 입국 조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동해에서 어선을 타고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했습니다. 이들은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망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입국 닷새 만에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특별보고관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등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최근 유엔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는 지난 3일 발표한 한국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한 5차 심의 보고서를 통해 탈북민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 등 국제적 보호를 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개인이 자유권규약 제6조와 7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거나 송환되지 않도록 보증함으로써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신문이나 구금법률 상담권, 행정구금기관 및 사법심사, 추방 또는 보호 거부 결정같이 사법기관에 항소할 권리 등 탈북민에 관한 절차와 안전장치를 법으로 규정하고 탈북민들이 실제로 안전장치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유엔 시민적 정치적 관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로부터 제5차 심의를 받았고 위원회는 심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당국이 탈북민 입국 조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탈북민이 한국 도착 즉시 구금되고 있는 문제와 탈북민 보호 및 정착 지원 관련 법률 시행령의 예외 조항으로 인해 최대 90일을 초과해 구금될 수 있는 문제, 독립적 법률 자문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등 자유권 규약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탈북민이 가능한 한 최단 기간 구금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모든 탈북민들에 대한 전원 수용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에 입국하는 일반 탈북민들은 국가정보원사나 보호센터에 수용돼 정보기관의 합동조사를 받고 신원이 확인될 경우 보호 결정을 받아 하나원에서 석 달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은 뒤 본격적인 정착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하며 북한이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해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군 장병들의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장 진급자 상점검 수치 수여식에서 전 세계적으로 두 곳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북한은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해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핵선제 사용 법제화를 준비해놨으며 조만간 군사정찰 위성까지 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안보는 값비싼 무기와 첨단 전력을 갖춰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병들의 교육 훈련과 대적관, 정신자세라면서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 또 안보 태세를 가질 수 있도록 정신교육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여식에서 육해 공군 및 합동참모본부 등 한국군 중장진급자 12명에게 육해 공군의 일치와 호국, 통일, 번영의 세 가지 정신 달성을 의미하는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정찰 위성 기술을 지원받는 정황이 있으며 이것이 발사 지연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한국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당초 예고했던 군사정찰 위성의 10월 내 3차 발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3차 발사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여러 정황상 기술적 보완이 완료되면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기존 발사대에서 엔진 발사 장치를 점검하는 야간 불빛이 포착됐다는 VOA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엔진 발사 장치 점검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납북자 및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북한 인권특사 및 국무부 종교자유대사, 유럽 주요국의 인권대사들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납북 및 억류자 관련 상징물 제작도 곧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한일 3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앤 유버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과 인성환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 이치가와 KH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이 지난달 31일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갖고 분기별 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의체 신설의 주요 목적은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등 북한 무기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악용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 차단 방안 마련 등 국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한일 3국 간 실질적 공동 대응 역량 강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의체 신설은 지난 8월 미한일 3국의 캠프 데이빗 정상회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사이버 관련 실무 작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국 국가안보실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 단체로 지정됐으며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 간부가 북한을 동맹으로 지칭하며 북한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중동미디어연구소에 따르면 레바논 베이루트에 주재하는 하마스 고위 간부 알리 바라케는 지난 2일 레바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개입할 날이 올 수 있다며 북한은 결국 우리 동맹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 역량을 언급하면서 이란인 미국 본토 타격 역량이 없지만 북한은 그럴 역량이 있다면서 현재 미국의 모든 적 또는 미국이 적대감을 보인 나라들은 서로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혀 반미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정부군은 하마스가 지난달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 북한제 무기를 사용했다고 밝혔으며 한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도 VOA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자 최근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 정부 소속 언론이 근거 없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며 하마스와의 연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